네, 안녕하세요. 강우성입니다. 터널 섹션 네 번째 수업, 텍스처 라이팅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덜트맵을 이용한 메탈 텍스처를 만들어 보고 입체적인 라이팅 방법과 멀티패스 렌더링 셋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킷배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터널 샷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kit배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완료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에다가 텍스처를 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옥테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옥테인하고 그리고 옥테인 세팅 요 부분을 제가 옆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옮겨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이 창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락을 해가지고 저는 이 타임라인 부분에 겹쳐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은 이제 옥테인 창이 있으니까 이쪽 창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 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패스 트레이싱은 한 2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environment 부분에 보통 블랙으로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약간 올려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 한 35 정도도 좋고요. 뭐 한 40 정도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자, 옥테인에서 렌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무 라이트가 없을 때는 environment 라이트가 HDRI처럼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라이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라이트 한 2개 정도만 가져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아레아 라이트에다가 이 밝기만 좀 줄여줬습니다. 이 밝기가 너무 밝게 되면은 이렇게 화이트 매터리얼일 경우에 완전히 떠버리기 때문에 자, 한 10 정도로 바꿔줬고, 여기 옆에 약간 하이라이트를 받아줄 수 있는 라이트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10 정도로 해서 사이즈를 이 정도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옥테인 글로시 매테리얼을 하나를 만들고 이 부분을 씬에다가 전체 적용을 시켜가지고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테인 글로시에다가 노드 에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덜트맵을 이용한 메탈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텍스처 2개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메탈 1번, 2번 요 심리스 텍스처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1번 텍스처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이즈들이 너무 짜글짜글하죠. 그래서 UV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들을 조금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UV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구류님과 태우님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지만 트라이플래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처 프로젝션에서 트라이플래너로 바꿔주고 여기서 우리가 트라이플래너를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슬로우 모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되지 않았고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 보면은 전체 면적으로 어디를 가나 일정하게 제대로 들어간 이 텍스처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트레이 플래너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냐, 덜트맵을 이용을 할 겁니다. 덜트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덜트맵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연결이 돼서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덜트맵을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덜트맵 여기에만 넣어주고 한번 디퓨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덜트맵 자체가 디퓨즈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스트렝스도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한번 레디어스도 한 10 정도? 이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덜트맵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덜트맵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자기 자체로만도 될 수 있고,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들과 겹쳐져 있을 때 이 other 부분 아니면 all 부분을 이용을 하면 이런 겹친 부분까지 잘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인버트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반대 엣지 부분만 검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을 시킬 거냐면 여기 덜트맵에다가 그라디언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추가를 할 건데,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추가를 해보니까 이 화이트 부분, 이 메탈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그레이로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이 부분은 아마 화이트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덜트맵이 들어갈지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트라이 플래너에서 그라디언트를 하나를 더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 어디에 이렇게 덜트맵이 적용이 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만 솔로 모드로 보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거칠게 이런 더트맵을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 부분 그라디언트를 조절을 해주면 되고, 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레디어스를 살짝씩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 양의 그라디언트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거칠게 표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살짝 이 부분을 늘려주고, 더티맵 이 부분은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업에 맞는 더티맵들을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한 요 정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요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스페큘러 부분이 있겠는데요. 2번 매테리얼을 가지고 이렇게 스페큘러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부분이 약간 플라스틱처럼 지금은 이 스페큘러가 메테리얼이 약간 메탈이라기보다는 플라스틱에 가까운데요. 여기서 인덱스를 만약에 우리가 이쪽으로 쫙 당겨주게 되면 거의 크롬과 같은 메테리얼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완전 이쪽으로 당기지 말고 한 요 정도로만 당겨 보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메탈 느낌이 나는 스페큘러 느낌이 나겠지만, 자,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약간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요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러프니스까지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스페큘러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넣어가지고 이 블랙 부분을 조금 쪼개 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가 약간씩 더 점점점 모아지면서 퍼진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샷에 맞는 스페큘러 양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 트라이 플래너에 그라디언트를 하나 더 복사해 준 다음에 이번에는 요 텍스처를 가지고 범프에도 적용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프에 적용을 시켰을 때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안 살아 있다가
범프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넣어줄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솔로하고 요 두 번째 그라디언트하고도 섞어 가지고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믹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1번, 2번 요 정도로 해 가지고 여기서 솔로 모드로 보게 되면은 이 두 텍스처가 섞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범프 맵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범프 맵이 너무 세지 않도록 한번 약간 그레이, 화이트를 죽이고 그레이로 살짝 바꿔가지고 조금만 어둡게 한번 바꿔줘 봤고요. 그 다음으로 디세이블 해가지고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범프 맵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컴페어에 들어가지고 스토어 렌더 버퍼를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그리고 범프를 끈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프 맵이 지금은 조금 너무 세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디테일이 오히려 없어지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범프 맵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약간 어둡거나 조금 이런 부분들도 살짝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엣지 부분에 이렇게 살짝 범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러프니스도 들어가게 해봤고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이 회색 부분이 너무 일정하게 이렇게 색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디테일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멀티플라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라이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플라이를 여기 이미지 텍스처의 일정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 블랙 부분이 너무 세게 들어갔죠? 여기 보면은 솔로 모드에서 이 부분이 너무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요 디테일들이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들이 살짝 더 들어갔지만 너무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너무 세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더 줄여보면은 이전과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디퓨즈를 한번 그 전과 약간 어두운 게 들어간 거, 요 두 개의 디테일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해줄 수가 있는 게 이 베이직에 들어가가지고 라운드 엣지 요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Round Edge를 눌러 주시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라운드 엣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올려 볼게요,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올려 봤을 때 조금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Accurate 모드로 한번 하고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엣지 부분, 이런 인공물 같은 경우에 이런 엣지가 라운드, 베벨이 없이 제작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디어스를 조금 올려주게 되면은 베벨이 살짝 먹게 되면서 더 디테일한 특히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으로 했을 때 한번 저희가 컴페어를 해볼까요? 자, enable comparison을 해주고 10으로 했을 때 요거를 스토어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스토어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제가 그거를 0으로 한번 바꿔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아랫부분 요런 부분에서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들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모델 전체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 이미 라운드 엣지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고 지금은 오히려 이 라운드 엣지가 너무 세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0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한 5나 3 정도로만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 3 정도로만 살짝 넣어줘서 요런 데의 디테일들이 살짝씩 더 묻힐 수 있도록 제작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테리얼을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디테일하게 덜트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매테리얼을 한 개 만들고 나시면은 뭐 메탈하고 덜트라고 해줬고요. 01번이라고 해줬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를 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런 오브젝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테리얼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같은 매테리얼이지만 여기서 조금씩만 우리가 컬러 커렉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어둡게 바꿔주거나 러프니스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씩만 바꿔주게 된다면 조금씩만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감마를 살짝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주더라도 훨씬 더 디테일한 다양한 단계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서 트라이플래너에서 스케일 같은 것만 살짝씩만 바꿔줘도 약간 다른 텍스처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밝은 텍스처, 어두운 텍스처들을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이제부터는 라이팅을 넣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다 한번 넣어보실 수 있도록 이 파일들도 모델링을 한번 제외를 하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비슷한 사이즈와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유지한 채 진행을 하셨으면 제가 사용한 라이팅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시내도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전 시간에 규리님께서 이 코어 부분 텍스처를 진행을 해주셨을 텐데 제가 제 수업을 위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텍스처들만 남겨놓고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 바디 부분을 복사를 하고 제 씬으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부분에 지금 여기 실린더 글래스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실린더 글래스에 텍스처들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의 위치들을 그대로 한번 넣어줘 봤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0을 눌러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넣어줘 봤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environment를 이제 블랙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블랙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 텐데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 라이트들은 꺼주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부에 들어가는 라이트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라이트들을 어떻게 넣었는지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넣는 거는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부에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여기 안에 코어 부분에 쓰인 부분이 되겠죠. 이미지 텍스처로 텍스처, 이미전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패스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함께 같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줄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에 기본적인 쉐입은 렉탱글로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을 스피어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use light color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옥테인 라이트 컬러를 넣어줬고요. 제가 사용한 컬러들 또한 여러분들이 쉐어를 하실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컬러 스와치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사용한 컬러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여기 콜로서 Y 프리셋에 제가 컬러 스와치도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만 하시면 여기에 쓰였던 컬러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컬러가 바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 SF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스피어를 제가 더 추가적으로 넣은 이유는 이 양쪽에 들어오는 그린 라이트에 조금 더 영역을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을 여기 캡슐 컬러 라이트에서 여기서 텍스처 이미션의 파워를 그냥 많이 올려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려주게 되었을 때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려줬죠. 조금 여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디테일을 더 더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텍스처 이미션은 다시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만 라이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옆부분에 그린 라이트가 오브젝트들에 묻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메인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추가를 라이트를 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캡슐 상단에 올 수 있는 라이트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레아 라이트로 적용이 되었고 use light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컬러를 이렇게 쓰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 가운데에 하이라이트가 묻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있겠는데 이렇게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캡슐 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에이펙스 시네마틱의 블랙샷을 할 때도 블랙 널에다가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하이라이트가 적정한 위치에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레아 라이트를 하이라이트를 적정 부분 보여줄 수 있는 라이트를 적용을 시킨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너무 세게 되면은 이렇게 큰 라이트가 계속 따라오게 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가운데 부분에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는 라이트를 작게 넣어 주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저는 공간에 들어가는 라이트들도 넣어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뭐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훈님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태훈님이 얼굴에 kit배시 해놓은 부분에 이제 노란색으로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이 부분과 맞춰서 처음 라이트들을 더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메트리로 우리가 이 작업들을 했던 것처럼 시메트리 라이트를 만들어 줘가지고 한쪽에 라이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트 마이너스 스케일 1을 이용을 해서 반대편에도 동시에 라이트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모양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렉탱글을 쓰기도 하는데, 물론 텍스처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게 간단하게 포인트로 들어가는 라이트들에서는 저는 디스크 라이트를 보통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에 아레아 쉐입에서 디스크로 이렇게 쉐입을 바꿔 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들이 지나갈 때 보이지 않도록 카메라 비지빌리티를 꺼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잡아봤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여기 뒤쪽에 한 개가 더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이트가 이렇게 군데군데 작게 여러 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한 개를 크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개를 크게 넣게 되면은 물론 리소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가 적으니까 렌더 타임도 빠르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좀 크게 들어갔을 때는 영역이 너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한 라이트를 넣을 때는 좋지만, 저는 여기서는 조금 컨트라스트가 있는 룩을 많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저는 사이즈는 작게 가되 여러 군데에 다양한 색깔의 라이트를 넣어서 여러 군데에 넣은 키패시들의 적재적소에 이렇게 라이트들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라이트가 사실은 이 부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너무 블루 계열만 있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옐로우로 하이라이트를 받아줘야지 이 전샷들과 더 연결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이트는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 여기 뒤쪽에 보이는 라이트가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키패시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데 뒤쪽에 배경을 채워주는 오브젝트들을 넣으셨을 겁니다. 이런 라이트들을 예를 들어서 이 배경 쪽에 들어가는 애니까 얘가 만약에 앞에 이런 라이트가 있고 너무 크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뒤쪽과 앞쪽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되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잘 보여야 되는 데는 이 앞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뒤에 배경 부분은 최대한 죽여주되, 뒤에 들어가면은 이제 라이트의 림라이트로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아웃라인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가운데는 잘 안 보이지만 옆쪽 외곽선으로 아웃라인으로 우리가 라이트들을 조금씩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디테일을 더 더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라이트로 쓰인 것은 이 옆쪽에 들어간 아레아 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를 붉은 계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초록색이 메인 라이트니까 약간 주황이나 빨간색, 이 보색 대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쪽 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라이트가 많이 묻게 하고, 여기 면을 기준으로 이쪽 옆쪽이나 이런 데는 붉은색이 묻게 해가지고 색깔이 위쪽에 들어가는 거랑 아래서 받쳐주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보색으로 들어가게 해서 더욱더 입체감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라이팅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신 다음에 만약에 모션 블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꺼주면은 훨씬 더 빠른 피드백을 보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즈의 위에 위치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돌게 되죠. 자, 이렇게 90도로 돌았을 때는 이쪽 면이 아래가 되겠죠.
이쪽 아랫면에서 이 두 개의 라이트가 색깔이 붉게 변하면서 마치 아래서 위로 쏘아주는 이런 빨간 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지금 상황이 점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라던가 과부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위험한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라이트들을 아래쪽에다가 넣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이 캡슐 위에 넣어놨던 이런 파란 라이트들, 요런 라이트들은 항상 이 위쪽에 디테일들을 살짝 잡아줄 수 있는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였지만 아래쪽에 들어가는 라이트들은 색깔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고 나서 탁 켜지게 바뀌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넣어줘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트를 할 때는 저는 빨간색 이 라이트들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라이패스들은 2번이라고 해줬고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이패스 2번이라고 앞에 이름도 같이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한번 라이패스 두 번째 거는 끄고 세 번째 라이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라이트들은 kit배시에 맞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라이팅을 이렇게 넣었을 때 아까 2번 라이트들로 옆에를 이렇게 밝게 비춰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오브젝트들도 이 아래쪽 가운데에서 라이트가 조금 이렇게 비치는 게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죽어 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이 안 살아나고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초록색 계열로 받쳐주는 것보다는 약간 붉은 계열로 이런 식으로 림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서 입체감을 더욱더 살려줄 수 있는 요소로 넣어봤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초록색과 보색의 대비고 이런 주황색은 거기 중간에 약간 받쳐주는 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색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3번 라이트들을 이렇게 한번 켜보시면은 이 뒤쪽에 또 빨간색으로 들어오면서 이런데 하이라이트가 빨갛게 묻어나게 되면서 초록색과 빨간색의 보색 대비로 이루어진 장면 안에서 빨간 하이라이트들이 조금씩 묻어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3번 라이트들을 끄고 4번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라이트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푸른 계열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이트로 제가 제작을 해봤는데요. 파란색 라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넣은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들에 이렇게 보시면은 파워가 여기서는 낮았다가 지금 요 라이트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이 라이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라이트들은 잠깐 꺼주고 그리고 이 라이트만 보도록 하겠는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나서 탕 하고 지금 이런 기계가 맞물리는 순간에 이렇게 탁 하고 한 프레임으로 켜줬다가 점점점 사라지게 하고 다시 탁 하고 두 번째 올라올 때 또 이렇게 탁 하고 켜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멈출 때 이럴 때 탁 켜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멈추도록 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을 라이패스를 썼기 때문에 라이패스를 다 뽑게 되면은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패스만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하게 될 때 단점은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기 때문에 디노이즈 기능에 있어서
최대한 여기서 라이트 애니메이션까지 끝낼 수 있다면 그 방법도 렌더 타임에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양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애니메이션을 여기서도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 두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여기 아래에 있는 라이트였는데 이 두 번째 라이트 같은 경우에 90도가 올라오게 되고 양쪽에서 같은 레벨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양옆에서 라이트가 빵 하고 켜지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 라이트를 양옆에 넣어 봤고요. 이 라이트 4번 요거는 꺼주고 다른 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서도 림라이트로 올 수 있는 라이트들이 이렇게 90도로 돌아가고 나서 멈출 때 빵 하고 같이 라이트가 켜졌다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연출들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라이트들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조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들, 킷배시를 열심히 넣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라이트를 넣은 게 되겠죠. 이 라이트의 뭐 밸류 값을 제가 다 일일이 보여드리기는 힘듭니다. 사실 저도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 라이트가 너무 센데 아니면 여기서는 이 라이트가 너무 밝거나 어두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파워 값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씩 이 밸류들을 다 조절해서 맞추는 방법은 상당히 보여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트들을 왜 거기에 넣었는지 그런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오브젝트에 조금 더 디테일을 라이트 말고 이런 매테리얼로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캡슐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캡슐에서 저는 디테일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줬는데 어떤 부분에 디테일을 넣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셀렉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데 셀렉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 선택한 부분에 이렇게 텍스처를 넣어주게 되면은 매테리얼이 지금 위에 전체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션이 여기 모든 영역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매테리얼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된다면 이 순서를 조금 바꿔줘야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만 매테리얼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동그란 부분을 셀렉트를 해줬고요. 이 부분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매테리얼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매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죠. 여기 옥테인 디퓨즈에서 블랙바디 이미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칼라, 디스트리뷰션에 칼라를 넣어줘가지고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셀렉션으로 매테리얼 디테일들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뒤쪽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블랙바디 이미전을 이용한 텍스처로 라이팅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지만 이런 샷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팅을 조금 많이 넣는 것도 많이 시도해 보는 편이고요. 물론 심플한 야외 샷이나 그런 경우에는 라이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실제 이런 터널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라이트 개수 자체가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라이트를 적게 써가지고 이런 샷들에서 퀄리티를 줄이는 것보다 특히 하이라이트가 많이 묻을 수 있는 이런 샷들에서는 다양한 라이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외곽 부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의 라이트의 하이라이트들이 많이 묻게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볼륨이 있겠죠. 자, 볼륨만 넣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라이트들이 훨씬 더 이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볼륨 같은 경우에 저는 씬과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줬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셀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렌더 타임이나 퀄리티에 따라서 조금 적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많이 들어가도 되겠는데, 너무 적게 들어가도 가끔씩 이 디테일들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렌더 타임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20 정도로 세팅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태훈님의 도시 수업에서도 이 볼륨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자, 이렇게 덴시티로 이런 부분이 너무 진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씬마다 전부 다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0.1 저는 이런 덴시티를 엄청 낮춰서 가끔 해보기도 하고요. 볼륨 스텝 랭스가 이제 점점점 짧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연산 속도가 훨씬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덴시티하고 스텝 랭스를 적절히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렌더 타임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씬에 맞는 볼륨을 넣어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런 뒤에 배경 부분을 우리가 굳이 채우지 않더라도 라이트가 이렇게 은은하게 차면서 뒤에 공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런 라이트를 넣었을 때 은은하게 공기에 퍼지면서 그리고 뒤에 배경은 눌러주게 되면서 컨트라스트가 더 가운데에 집중이 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제부에 시선을 몰아주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는 역할을 또 볼륨이 해준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옥테인 포그 볼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해주는 거는 따로 없고 기본 세팅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디움을 누르시고 여기서 덴시티 요 부분이나 스텝 랭스 요 부분만 조금만 조절을 해주셔도 좋은 디테일의 포그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복셀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씬들에서 이 외곽 부분이 조금 보인다고 한다면 이 엣지 페더 부분까지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제가 사용한 이 샷에서는 전체 영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엣지 페더까지는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셋업으로도 이렇게 은은하게 잘 퍼져 있는 포그까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기억해야 되는 거 몇 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라이트는 최대한 위에서 오거나 이 뒤쪽에서 오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그린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한쪽 면에는 이런 색깔이 더 묻도록 만들고, 그리고 다른 색깔의 라이트들은 다른 면에 주로 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멈추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켜지는 라이트들, 그런 라이트들도 이렇게 아래나 주로 뒤쪽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마치 이 아래쪽이나 뒤쪽에 어떤 기계들이 있는데 움직임과 결합이 돼가지고 켜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라이 패스들을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준 다음에 라이 패스들을 이렇게 번호를 따로따로 매겨가지고 우리가 렌더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렌더 세팅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렌더 세팅의 로드 프리셋, 옥테인 PNG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AOB 그룹에 들어가셔가지고 어플라이를 눌러주게 되시면은 라이트 믹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라이트 믹서에 이렇게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라이트 패스들이 뜨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나 선라이트가 없으니까 라이트 패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라이트 패스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5번, 6번, 7번, 8번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라이트랑 앰비언 라이트들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줘가지고 라이트 패스들은 정말 간단하게 벌써 셋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컴포지팅 레이어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라이트 패스들을 여러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컴포지팅 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디테일을 더하는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파이널에 이제 작업을 한 부분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렌즈 이펙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을 올린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색깔이라든가 여러분들만의 컴포지팅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패스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 4번만 쓰는 게 아니라 5번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뒤쪽 역광으로 오는 라이트 부분도 한번 따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라이트 패스를 추가하는 부분이라던가, 뎁스 맵을 가지고 또 컴포지팅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제가 추가적으로 리플렉션 맵을 제가 또 뽑아가지고 디테일을 넣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 패스 말고도 다른 렌더 AOB 그룹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니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렌더 패스들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일단은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m 패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디퓨즈나 리플렉션, 리프렉션 아니면 볼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레이어 칼라 이런 부분도 많이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메테리얼 아이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미터 패스에서 따로 얻어볼 수가 있겠고, 또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 리프렉션 같은 경우에는 굴절, 유리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볼륨은 이렇게 볼륨을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들이 또 되겠고요. 그리고 매테리얼은 사실 저희가 매테리얼을 진짜 몇 개 쓴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매테리얼 아이디를 해도 몇 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매테리얼 아이디를 뽑아 볼 수도 있겠고, 또 오브젝트 레이어 칼라 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를 눌러가지고 이 캡슐 부분, 캡슐 바디를 가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익스텐션의 옥테인 태그에 오브젝트 태그 가시면은 오브젝트 레이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컬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주로 RGB를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캡슐 바디는 빨간색,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뒤로 가볼까요? 요 부분은 인스턴스 A, 파트 A 부분이니까 파트 A에다가 익스텐션의 오브젝트 태그 해주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린을 넣어줘도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파트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파이프를 예를 들어서 파이프 E,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블루로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RGB 컬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후에 이 특정 부분만 컬러를 조금 더 올려준다던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컴포지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렌더링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물론 이게 이런 컬러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컬러가 다른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슷한 컬러가 겹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되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가 이런 시네마틱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데 이제 블러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죠. 모션 블러나 아니면 뎁스 오브 필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할 때는 경계가 생기는 부분에서 컬러가 이렇게 비슷하면은 조금 깔끔하게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RGB로 해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로 뭐 3가지 컬러가 됐든 6개가 됐든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제 뭐 2개로 뽑든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요한 오브젝트들의 레이어를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렌더를 이렇게 하면은 렌더가 지금 좀 많이 걸리죠. 지금 49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매니저에 들어가 가지고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terial ID 필요 없고 제가 쓴 리플렉션하고 gdepth 요 부분만 이제 좀 쓰면은 될 것 같은데 gdepth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gdepth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 가지고 컬러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밸류가 뒤에가 지금 아까 이렇게 다 나르게 되면은 여기 뒤에 부분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어느 정도 다 나오는 밸류로 바꿔 주신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리플렉션 그리고 라이트 1, 2, 3, 4 Z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라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역광 부분도 조금 더 이 부분하고 지금 애니메이션 되는 이 역광에서 올라오는 요런 라이트랑 조금 분리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라이트 패스를 5로 바꿔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요 5개가 5번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컨트롤로 잡아주고 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AOB 라이트 믹스 여기서 5번을 꺼줬었죠. 그래서 5번을 한번 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됐고요. 라이트 패스 5개와 리플렉션 그리고 뎁스맵까지 추가를 해봤습니다.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0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노이즈가 지금 보이고 있고 특히 라이 패스를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디노이즈, 뷰티 패스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지금 1000 정도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이기는 하지만 한 2000 정도로 해도 렌더 스피드가 10분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렌더가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가 이거보다 훨씬 안 좋다고 한다면 10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 렌더 타임 10분을 맥시멈으로 한번 잡으시고 최대한 퀄리티를 올려가지고 렌더링을 진행을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웃풋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처음에 이제 뽑기 전에 일단은 애니메이션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이 사이즈를 960, 540 요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렌더 타임을 좀 줄여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 애니메이션만 본다 그러면은 샘플 100도 좋습니다. 100도 좋고 이 정도로 해서 라이패스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도 좋고 50으로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노이즈가 많이 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 렌더의 목적은 우리가 일단은 렌더링이 잘 되는지 보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퀄리티로도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셔가지고 라이팅이 너무 튀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오브젝트가 조금 잘못 렌더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걸 때 높은 샘플로 렌더링을 거시고 2560도 좋고 아니면은 HD 사이즈로
1920, 1080으로 렌더를 여러분들이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이렇게 됐고 올 프레임 꼭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뷰티 패스는 지금 8비트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16으로 합니다. 근데 옥테인 렌더 이 AOB 그룹에서 여기서 어차피 지금 세이브 뷰티가 체크가 되어 있고 뎁스가 16비트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여기 뭐 디노이즈 뷰티 패스도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끝까지 하신 다음에, 저는 렌더를 누를 때는 이제 와 너무 졸리다, 이 정도면은 됐다, 열심히 했다, 끝까지 한번 해보고 렌더를 걸고 자야 되니까 일단은 뭐 밤이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끝내고 렌더링을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조금 힘든 게 없으면은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좀 지치더라도 내가 오늘은 꼭 렌더를 걸고 잔다, 이 부분 끝내고 잔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디테일들을 올리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하신 다음에 이렇게 렌더를 걸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렌더된 부분으로 다음 시간에 다양하게 또 컴포지팅하고 또 더 디테일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라이패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텍스처 넣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씬에 이제 텍스처가 한 개가 들어갔는데 여기 아래에 다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파트들, 요 파트들은 사실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kitbat이 메인 kitbat 파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파트에다가 텍스처를 넣어주고, 그리고 인스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파트들이 텍스처가 쓸리는 현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큐브를 사용하셨다던가 아니면은 UV맵을 사용하시지 않으면은 아마 이 부분이 막 쓸리거나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 렌더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최종 렌더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컴포지팅을 통해서 훨씬 더 디테일을 한번 올려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작업한 파일 같은 경우에 공유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이랑 텍스처 이런 것들을 남기고, 몇 가지 제가 구매했던 공유가 불가능한 모델링들은 제외를 하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과의 씬과도 비교를 해보면서 라이트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색깔이나 그런 부분이 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미지의 밝기 그리고 뭐 컨트라스트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한번 작업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수업에 따라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을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샷 같은 경우에는 킷배시를 이용한 샷들로 렌더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텍스처를 정말 적게 사용을 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텍스처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디테일들을 더 넣으시면서 이 작업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카메라에 관한 부분이 있겠는데, 자, 이 카메라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잠깐 끄고 보면은 렌더하기 전에 이제 카메라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모션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제가 베이크 카메라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베이크 카메라는 어떻게 만들어 준 거냐면, 이 모션 카메라의 첫 번째 프레임에 이제 키를 잡아 주신 다음에 포지션 키를 잡아 주시고, 여기서 펑션에 들어가셔서 베이크 오브젝트를 눌러주고 올 파라미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피 카메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카피 카메라는 다이나믹이 이미 다 베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모션 카메라에서 다이나믹을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런 스프링 부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앞뒤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적용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베이크 카메라를 쓰는데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만의 카메라를 조금 변경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렌더하시기 전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모션 블러 아까 여기서 테스트할 때 우리가 꺼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켜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렌더링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꼭 렌더링까지 진행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 파일들을 가지고 한번 컴포지팅과 디테일을 올리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